정말 좋은 꿀팁인데 병원 약사님들의 페이랑 워라벨은 워라벨 가장 높은 곳은 제약회사인 것 같아요. 네. 제일 안 좋은 건 그리고 페이는 네, 저도 궁금합니다. 많이 질문을 때 뭐 연봉이 1억 이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실히 인정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팜입니다. 저희 약플에서 진행했던 약대생들의 궁금한 진로 설문조사 1순위 병원 약사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빅5 병원에서 근무하셨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서울병원에서 24기 전공약사로 수료를 했고 외래약제 파트에서 5년간 근무를 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 김영광 약사입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감염 레지던트 약사 수료를 한 후에 대구의 3차 종합병원에서 현재 3년차 일하고 있는 최윤희 약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병원 약사에 대해서 약대생들이 너무 많이 궁금해 하거든요. 궁금한 점 베스트 10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정확하게 병원 약사들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에 대해서 각자 약사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부서별 업무가 있다면 제가 속해 있었던 외래약제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의약분업 예외인 환자를 대상으로 장기 90일 처방이라든지 그런 환자를 대상으로 했었고 특이사항으로는 ACS라고 하는데 항고약물 상담실, 호흡기약물 상담실, RS 업무 같은 경우에도 외래약제 파트 소속 약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주사제 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원 환자나 아니면 외래 환자 대상으로 필요로 하는 부서에 조제를 해서 드리는 파트, 임상시험 파트 같은 경우에는 임상시험 약을 관리를 하는, 약물 정보 파트 같은 경우에는 Q&A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고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보고가 들어오면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업무, 그런 식으로 크게 좀 나뉘었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삼성서울병원이나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처럼 전공약사가 있고 규모가 되는 병원에서는 이렇게 회진을 가고 임상 업무를 체계적으로 담당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회진을 가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약사 수나 업무 버든이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모든 병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는 아니라는 점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때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었거든요. 5번 이상 이제 그럴 수 있죠. 회사되었던. 맞아요. 분당 서울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은 블라인드예요. 학점, 학교, 그런 실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다 블라인드이기 때문에 실제 학점이 중요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 삼성서울병원은 학점이 영향이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되는 게 서류 탈락이었어요. 전공약사 지원을 했는데 그래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블라인드 말고는 학점이 분명히 작용은 한다고 생각이 되지만 확실한 건 분당 서울대병원은 블라인드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보긴 보는 것 같아요. 확실히 아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높게 많이 보는 것 같고 저희 병원도 생각보다 많이 보는 것 같은데요. 제가 속했던 삼성서울병원을 가고 싶다 이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학생들에게 정말 좋은 꿀팁인데 한 번에 정규직이 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면 결혼이 생겨서 계약직으로 내년 2월 말까지 해서 채용 공고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계약직으로 뜨게 되면은 보통 경쟁률이 1대1일 때도 많고 2대1 이런 식으로 해서 채용 공고를 확인해서 지원만 하게 된다고 하면은 입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계약직으로 근무를 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정규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계약직으로 이미 업무를 다 익힌 사람이기 때문에 병원과 맞지 않는 행동들을 했다거나 그렇지만 않으면 확실히 우위에 서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지원했을 때 대부분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병원에 꼭 가고 싶다고 하시면 다른 곳에 있으면서도 채용 공고를 확인하다가 공고가 뜨면 그쪽에 지원을 하시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기에 사실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그 시기에 지원했을 때는 학점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도 영광 약사님께서 되게 좋은 팁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건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거 현업에서 종사해야지만 알 수 있는 맞아요. 진짜 건데 꿀팁. 네, 진짜 너무 꿀팁이기 때문에 네, 학점이 준비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고 했을 때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맞죠. 맞죠. 네.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해요. 병원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 지금 약치 공부하시고 약제약 공부하시고 저 포함해서 어렴풋이만 알고 있는 내용이고 다들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인데 저희 이제 개국 약사분들이나 근무 약사, 제약회사 분들이랑 비교해서 병원 약사님들의 페이랑 워라벨은 비교했을 때는 어떻게 되시는 것 같나요? 워라벨 가장 높은 곳은 사실은 제약회사인 것 같아요.
네. 제약회사인 거고, 이제 병원 약사와 약국 약사 워라밸을 따진다고 하면은 사실은 병원 약사도 워라밸을 높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잡을 수 있냐면 휴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포인트를 잡을 수 있어요. 완전 공감하고요. 주변에 개국 약사들이 좀 있는데 약국 운영 시간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6시 땡 하고 닫는 일반 동네 약국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워라밸은 제가 보기엔 제일 안 좋은 건 개국 개국. 약사이지 아, 않을까. 그리고 페이는 네, 저도 궁금합니다. 많이 질문을 해요. 진짜 궁금해 제가- 보이세요. 네. 속 시원하게 제가 받는 월급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네. 그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병원마다 정말 페이 굉장히 다르고 병원 약사의 페이는 단순히 그냥 딱 실수령 하나만으로 보기도 좀 어렵다고 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휴가가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저는 지금 다니는 병원에서 3년차 약사인데 원래 제 연가는 15개거든요. 많은 그리고 편이지 뭐 않나요? 예를 들어서 제 부모님이 회갑이시다. 그럼 또 플러스 1, 뭐 결혼을 할 때 일주일 이런 식으로 경조사마다 휴가나 약간의 금액이 보상이 되는 것도 있고, 이런 복지 혜택들은 병원마다 굉장히 다른 편이고, 제가 다닌 병원은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사학연금을 내고 있는 게 다 공제가 되고 받는 실수령이기 때문에 병원을 다니는 친구들은 딱 당연히 월급만 보면 너무 작고 귀여워요. 그거는 이제 그저 수치만 보는 측면에서 이제 돈은 누구나 더 많이 벌고 싶어 하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작다라고 생각하지만 오래 다닐 걸로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다 고려를 하게 됐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고민의 항목은 아닌 부분이에요. 이런 휴가적인 측면 이외에 병원 약사의 실제적인 장점이나 단점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다른 사람들은 장점이라고 명확하게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환자의 거리가 멀어요. 네. 그래서 환자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거에 대해서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적성에 안 맞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병원 약사가 좋을 수는 있어요. 네, 그러면 윤희 약사님이 생각하시는 병원 약사의 장단점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여자 약사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제가 1년 정도를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 쉴 수 있다는 건 진짜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급여는 크지 않습니다. 그 기간에 크지 않지만 휴직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 누군가에게는 장점이고 누군가에게 단점일 수 있는 부분은 조직 생활이라고 생각이 돼요. 병원 약사는 기본적으로 큰 규모의 좀 더 시스템화되어서 돌아가는 조직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맞는 사람들은 너무 좋겠지만 안 맞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서 장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원래 근무 약사님들 원래 딱 로망 같은 거 아닌가요? 원래 중간에 그만두고 여행 갔다 오기 이런 거. 유럽 여행 한 달 갔다 오기. 근데 그게 또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도 있겠네요. 요즘 약대생들 사이에서 전문 약사라는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전문 약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주시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전공 약사랑 전문 약사를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전공 약사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빅5 병원을 포함해서 분당서울대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국립암센터 그 정도까지 해서 일부 병원만 시행을 하고 있어요. 6년제가 되면서 레지던트 과정이라는 명목하에 전공 약사 수련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전문 약사는 이제 올해 4월부터 법제화가 되고요. 수련 기간 같은 경우에도 병원급 의료기관에 한해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고, 수련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분과 관련한 수련이 1년 이상 된 사람이 자격이 주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근데 빅5 병원에 있는 약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응시한다? 그건 또 아니에요. 저희 병원에는 매년 한 10분의 1 정도, 10% 비율 정도가 응시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실질적으로 전문 약사님들이랑 전문 약사가 아니신 분들이랑 취득했을 때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적용이 되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자격을 취득한다고 그 업무를 할 수 있느냐는 노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병원의 운영 계획과 부서 로테이션과도 연관이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맞아야 내가 하고자 하는 업무를 할 수 있고, 제가 감염을 땄다고 해서 저희 병원에서는 감염의 회진을 돈다거나 감염 스페시픽한 임상 업무가 없습니다. 지금 자체로는. 그러니까 실제로는 못하고 있고 NST 업무를, 영양 업무를 하고 있는데, 거꾸로 생각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하고 있는 업무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되었다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되고 결국에 제가 계속 임상 업무를 하다가 보면은 한 가지만으로 임상을 할 수는 없어요. 한 가지 지식, 스페시픽한 그 딱 한 분과의 지식으로 절대 임상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엔 두루두루 공부를 하게 되지 않나. 특정 업무를 하는데 의미가 있냐라고 물으면 그건 병원마다 굉장히 다를 것이라고 보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지금 너무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전문 약사라고 해서 아무리 뭐 국내 전문 약사 3개를 가지고 있고 미국 전문 약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도 사업주의 입장에서의 그런 메리트를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에 급여의 차이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직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요, 그렇죠? 네, 그쵸. 저도 BPS라는 미국의 전문 약사 시스템에 대해서 네. 간략하게나마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네, 미국에서는 약간 차별화가 되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약사님들이 생각하시는 경쟁력 있는 약사라고 한다면 전문 약사가 수가가 생기기 전이면 사실상 개인이 수고로움을 더해서 전문 약사를 취득을 한 다음에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효과를 내야지 수가를 결국에는 만들 수가 있는 거라서 그 과정까지는 많은 파이어니어들이 선구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 BPS 같은 경우에는 전문 약사는 뭐 연봉이 1억 이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실히 인정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네, 저도 그렇게 일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시간을 돌려서 다시 약대생 시절로 그 파릇파릇하던 대학생 시절로 돌아간다면 가장 해보고 싶었던 일은 어떤 걸까요? 약대생들이 되게 방학 때마다 그 유럽 여행 많이 가잖아요. 네네. 그런데 맞아요. 제가 쓸데없이 건설적인 생각을 한다고 대외 활동이나 아니면 뭐 뭔가 발전적인 것들을 많이 하고 싶어 해서 여행을 안 갔었어요. 졸업하고 나니까 제가 후회를 굉장히 안 하는 스타일인데 조금 그런 거 내려놓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아이고. 그랬으면 좋지 않았을까. 열심히 노는. 완전 공감해요. 사실 오기 전에 처음 봤을 때 유럽 여행 4글자 네. 제가 적어놨었거든요. 아. 저도 못 가봤고 현생이 바빠서 네. 근데 지금 되니까 이제 진짜 앞으로는 3주 4주 여행은 평생 못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서 너무 공감합니다. 어떻게 잘 놀고 계신가요? 저도 마침 이번 여름에 유럽 여행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저도 이번에 저도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들어보니까 네. 다양한 진짜. 경험. 네, 다음으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병원 약사를 꿈꾸는 약대생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으시다면 병원 약사를 꿈꾸는 학생들이니까 병원은 제가 돈을 버는 직장이고 저한테 돈을 주는 직장일 뿐이에요. 이상은 자기 자신한테서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상적인 걸 보고 이 병원 가면 나는 이런 약사가 될 거야. 물론 환경적인 부분이 굉장히 커요. 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둘 다 경험해본 입장에서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이상은 자기 자신한테서 나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가시기 전에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에 중요한 거는 완급 조절이에요. 조급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고 하나씩 만들어 나가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을 때 하고자 하는 의지와 함께 그 실행을 하면 좋지 않을까. 너무 급하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병원 약사 관련한 진로 질문 베스트 10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고 답변도 한번 들어봤는데요. 여기에서 1부 마무리하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종종 퇴사를 상상한다. 잠깐만이라고 하셨. 예, 남자로서 네. 병원 약사가 힘들다고 생각한다. OX. 마약 금고에 모든 마약을 넣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버리면서 한 판을 같이 버린 거예요. 그거를 퇴근할 때 그때 발견을 한 거예요.